긴축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월 물가 역대급을 찍고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랬는데도 긴축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얼마 안 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다시 내릴 것이다. 첫 번째는 이번 경제 위기가 안 왔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경제 위기는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리먼 때는 위기 온다고 그랬어요? IMF 때는 터지기 얼마 전까지도 국가에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위기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눈앞에 왔는데 금리 금방 내린대요. 그런데 그 전의 경제 위기들은 유동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제 위기였다면 이번 경제 위기는 뭐예요? 유동성 때문에 생긴 일, 저금리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면은 다시 금리를 내려서 바로 경제를 살린다. 요거는 정신 나간 소리다. 볼 것 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그래서 미 연준에서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이거는 폴 볼커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파월이 비둘기가 됐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자,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으로 가면서 누적되는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연준 의장이고요. 지금부터 나는 임기 말까지 계속 긴축하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영원토록 긴축 시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긴축의 시대가 있고 완화의 시대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에요.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면 늦출 거다. 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 다분히 형식적인 말이죠. 그런데 비둘기 됐다 그래요. 비둘기 파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우리 집값 떨어지지 않게 힘을 내요 슈퍼 파월 하고 있는 거죠. 시장도 뭐라 그래요. 증권사가 그런 이야기 항상 많이 하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맨날 정점이고 맨날 바닥이래요. 인플레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맨날 정점기대. 그러면서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한대요. 매번 저랬죠. 연초에 증권사들 뭐라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죠. 연말 기준금리.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3%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최소. 근데 2%는 어림도 없고 3%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소 2.75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그리고 파월 이야기한 거 보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가 경제 추이 본다고 그랬다. 지금도 뭐예요? CPI 뭐 PCE 이런 이야기 하면서 CPI 높았는데 이제 정점이다. 근데 PCE 둔화되면 파월이 뭘 볼 거냐? 근데 CPI는 그때 9.1%로 발표가 됐죠. 파월은 뭐 본다고 그랬어요? PCE 본다고 그랬죠. 그럼 PCE 결과가 나왔으면 말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 PCE가 왜 나왔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큰 폭의 인상이 적절하다. 이런 긴축 더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긍정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그냥 맹신이죠. 맹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지금 파월의 발언은 굉장히 중립적이다. 왜? 6월에요?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아, 이 추세가 다음 달까지는 가겠다.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이 추세가 다음 달까지는 갈 수 있겠네. 그런데 8월에는 연준 회의가 없더라. 9월에 있죠. 그러니까 요때 물가가 오르다가 또 진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요즘에 정점론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2달이나 있으니까 상황 좀 보겠다. 이 이야기 한 건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 현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나 지금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전문가들 뭐라 그래요? 뻔한 소리 했다. 그러면서 회견이 뭐래요?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적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낮추기로 했는지 어디까지 경기 후퇴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런데 경기 후퇴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정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경기 후퇴 아니니까 매파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심하게 나오면 더 매파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언젠가는 속도를 늦춘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야 강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집값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요. 그러면은 라이트하우스는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른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떨어지고 나중에 언젠간 오르겠지. 집값이 정상화되면은 그때는 물가에 맞춰서 오르는 게 합당한 일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장이라고 이야기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 언젠가는 떨어진다. 상승론자들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면 내일 떨어지겠구나 하고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파월의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유리한 심리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도 잠깐 뜨고 환율은 떨어지고, 아니 강달러인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식 슬금슬금 들어오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끝난 게 뭘 끝나 벌써. 핵심은 지금 양적 긴축인데 양적 긴축 이제 시작했잖아요.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금 살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시 이만큼 맞췄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이렇게 올렸죠. 요거는 적어도 빼는데 요때 가격이 올랐던 거는 무지하게 무너지는 거고, 그 심리가 이어지면서 장기적 침체가 오는 건데, 그 전에 있던 거품까지 빠지는 건데. 그리고 다음날 발표됐죠? PCE 물가지수 상승률 6.8%로 40년 내 최대폭을 찍었다. PCE 물가 본다고 그랬어요? 최대폭을 찍었죠? 그런데 왜 아직도 파월이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 다음에요, PCE 물가가요, CPI는 9.1인데 PCE는 6.8밖에 안 되네. 긴축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겠네. 이딴 여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PCE 물가가 뭐냐, 특히 근원 PCE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원 PCE는 아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고, PCE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비중을 낮췄죠.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으로 따지면 요거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랑 비등비등하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은 식료품이나 주거비 이런 게 높으니까 물가가 높게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비중이 낮으니까 낮게 나올 뿐이다. 그래서 PCE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PCE 물가가 왜 만들어졌냐? 예전에 미국에서 7, 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죠?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막 물가 상승률이 막 14.8%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썼느냐? 그때 쓴 방법은요, 저희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하는 짓거리 보면 경제 말아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더 심한 거 썼어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CPI 대신에 요 비중을 낮춘 PCE라는 수치를 보고서 물가 상승률이 9.1인데 PCE로 하면 6.8이 되죠. 물가 상승률 떨어졌습니다. 이딴 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어요? 망했으니까 인플레이션 절대 안 잡히고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볼 거다. 그러면 파월이요? CPI 대신에 PCE를 보겠대요? 지금이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안 잡힌 거라는 걸 알겠지만, 그때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심각하니까 적은 수치 보겠다. 근데 적은 수치도 올라가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장기화되니까 볼코가 나서서 금리를 때려버린 건데. 그러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이 미국이 긴축을 끝내는 상황이 아니구나. 진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데이터로 확실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심리만 가지고 움직이다가는 독박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보면 어때요? 물가가 안 떨어져요. PCE 또 최고치 찍었죠. 당연히 6월이니까. 6월에 CPI 최고치 찍었는데 PCE가 안 찍을 리가 있나. 그 다음에 어때요? 임금 계속 오르죠? 7월은 어떨까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고용률이 유지가 됐죠? 오히려 인력난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는 안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계속 정점이더라. 그런데 9월에는 빅스텝 할 거야.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좀 덜 할 거야. 왜냐면은 파월이 속도 조절한다고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바꿔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상황 봐서 속도를 늦추겠다. 뻔한 소리다. 저거 가지고 파월이 지금 비둘기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정신이야. 저희도 이야기를 할게요. 언젠간 집값 다시 오릅니다. 정상화된 뒤엔 집값 다시 오를 거예요. 하다못해 물가 상승률 정도라도 오르겠죠. 정상화가 되고 거품 다 빠지면은 알맞은 가격 내에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언젠가는 오르는 시기도 온다. 부동산 카페 빨리 요거 퍼가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폭등론자라고 해주시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건 6월 거 아니냐, 7월 물가는 잡힐 수 있다, 정점이다. 근데 미국 7월 물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은 다른 데서 7월 물가가 나온 것을 봐야 되는데, 저기 뭐 터키 막 이런데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데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면 미국도 당연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7월 물가가 발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유로존. 예상치지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물론 속복치고 확정치가 결정이 되는데 아예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웬만큼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던 곳보다는 항상 물가는 그 이상 나왔다. 그런 걸 보면 7월 물가가 6월에 정점 찍고서 7월에는 잡혔을까요? 요거 보면 답이 나오는데, 유로존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픽스텝을 했겠느냐. 거기는 나라별로 다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베이비 스텝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왜 한 번에 빅 스텝을 때렸겠느냐, 요걸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 최고치 찍었어요. 근데 6월에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그리고 7월에 그 이상이 나왔더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소리예요. 7월에 물가가 잡혔을 것 같아요? 7월에 안 잡혔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는 물가 정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정점 이야기하면은 돌이나 쳐맞을 것 같으니까 10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추석 빨라가지고 10월엔 잡힐 겁니다. 일단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8월에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요.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빅스텝 아니고 베이비 스텝 할 거다. 이 기사 계속 띄우고 있어요. 지금 한은도 엄청 압박받고 있죠. 지금 팍팍 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금리 못 올리게. 은행 쪼는 거 보면은 한은은 안 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금리에 개입하는 거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금리에 개입하는 거는 시장 정상화죠. 독과점하고 여러 채 사재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강하게 물리는 거는 시장 왜곡이고. 결론, 물가 정점 이야기를 하고 파월 비둘기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 정점은요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직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파월은 비둘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뭐예요? 중립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걸 가지고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소리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는 빅스텝 이상 해야 됩니다. 사실은 빅스텝도 지금 부족해요. 빅스텝 이상 해야 돼요. 금리 역전됐죠? 8월에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하든 만약에 베이비 스텝 하면은 동률이죠? 금리 역전해서 금리 동률로 맞췄는데 하반기에 미국이 한 번 더 있어요. 8월 이후에 9월부터는. 그러면요 역전되는 건 시간 문제다. 빅스텝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억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뭐라 그래요? 맨날 영끌 죽느니 비투 죽느니.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언론 플레이 안 하고 은행을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공공연하게 은행, 국가의 간섭을 덜 받아도 되는 은행한테 저렇게 할 정도면은 한국은행한테 어떻게 압박을 주고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에선 빅스텝 이상을 해야 되는데 빅스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빅스텝이 안 들어간다. 아, 금리가 덜 올라가니까 집값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아니죠. 고물가 장기화 되었을 때 초창기에 때려잡지 못하고 장기화 되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때 볼커가 얼마나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그러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이 왔냐.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죠.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게 눈앞인데 IMF 전날까지도 IMF 안 온다고 그랬어요. 리먼 브러더스 은행 터질 건 누가 알았어요? 터지고 나서야 위기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전에 위기의 전조는 계속 있었다. 애써 무시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그 위기의 전조는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IMF 때는 모든 나라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신흥국들 위주로 무너졌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건재했으니까 수출 잘하면 살아남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는 거품이 덜 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품도 많이 끼고 세계적인 위기다. 그런데도 되게 쉽게 생각을 한다. 왜? 머릿속에 희망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 근자감이 깨지는 순간에는 진짜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산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예전에 닷컴 먹을 때 주식 망하고 집 안 샀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우스 푸어로 망한 사람들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영끌 쪽에 참여를 했을 것이냐. 안 그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리 역시 개박살 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